루소는 그런 생각에서 에밀이라는 고아를 통해 자연의 흐름에 따른다는 교육의 이상론을 추구했다. 그는 당시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주입식 지식 육성 집중의 교육에 반대하고 체육, 품성 등 전인 교육을 중시하며 인간 중에서 가장 순수하게 자연성을 간직하고 있는 어린이에게 그 본래의 자연과 자유를 되돌려 줄 것을 주장했다. 논리적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당연한 말이지만 비논리를 피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제 1. 사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형의 범죄 억지력이 있다. 전제 2. 사형의 범죄 억지력이 있다면 사형은 정의이다. 전제 3. 오심이 방지되어 있지 않다면 사형은 정의가 아니다. 결론 사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심이 방지되어 있다. 타당한 논증이란 전제를 모두 인정했을 경우는 결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라고 하는 형태를 가진 논증이다. 위 논증이 타당한 논증인가 판정해 보시오. 결론이 참인지도 판정해 보시오. 논증의 타당성은 논증에 포함되는 각 문장의 내용이 아니고 문장끼리 서로 관계하는 형식에 의해 정해지므로 문장의 의미나 한국어 뉘앙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논증의 각 문장을 기호로 바꿔서 봅시다. 사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를 P, 사형이 범죄 억제력이 있다를 Q, 사형은 정의이다를 R, 오심이 방지되어 있다를 S라고 합시다. 그러면 해당 논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결론 P라면 S. 그런데 이 논증은 타당한지 아닌지를 즉석에서 간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서 부분적으로 변형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은 변형해 보도록 합시다. 전제 1과 전제 2를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P라면 R, 알파라 부릅니다. 다음으로 전제 3의 대우를 취하면 이렇게 됩니다. R이라면 S, 베타라 부릅니다. 자, 이것으로 이미 목표가 보입니다. 알파와 베타를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P라면 S, 이것을 감마라 부릅니다. 감마는 이 논증의 결론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전제로부터 그 형식만으로 결론이 이끌어집니다.
이 논증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 주먹구구식의 변형 방법이었습니다. 엄밀히 본다면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논증의 타당성을 판정합니다. 전제를 모두 한편으로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긴 문장을 결론과 뭐뭐라면으로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생긴 긴 문장이 거짓이 될 수 있을까 어떨까를 조사합니다. 거짓이 될 수 없으면 논증은 타당합니다. 거짓이 될 수 있으면 논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귀찮지만 기계적이면서 확실하게 논증의 타당성 판정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논증의 경우는 확실하지 않지만 신속한 변형법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심이 방지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결론은 참일까? 언뜻 봐서 참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상사회에서는 이 결론이 성립될지도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전 국민이 사형을 두려워한다고 해도 오심을 막을 수 있다는 보증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 있어 사형 판결이 내려질 정도의 재판에 얼마나 오심이 일어나고 있을까는 불분명하지만 과거에는 확실히 죄가 없는 사람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경험적으로 말해 이 논증의 결론은 너무나 이상주의적이고 거짓입니다. 논증은 타당한데 결론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 있을까? 논증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고 하는 의미이므로 전제가 참인 것 자체는 보증되지 않습니다. 이 논증은 타당한데 결론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참이 아니기 때문임에 틀림없습니다. 결론적으로 3개의 전제 중 적어도 1개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3개의 전제 모두가 설정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거짓입니다.